오늘 컨디션 난조로 텐션이 좀 낮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출장 링거가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요일인데도 아침 8시? 9시에 출장 링거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좋았고 어제 밤에 거의 잠을 한 수도 못 잤습니다. 이게 설사는 설사인데 거의 안 했는데 몸살 기운이 생기니까 지금 추정하는 걸로 저랑 같이 밥 먹은 사람도 다 지금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베트남 윈마트라고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 먹었는데 그거 먹은 사람 지금 다 박살났습니다. 호치민 17일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요. 7일은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 제보는 2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 분인데 방송을 보시고 제 피드백을 해드려서 또다시 피드백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새로운 피드백. 근데 제 피드백 하시는 분 제가 봤을 때 조금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들께서 냉철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낭 오셔가지고 어떤 여자애를 2명 만났는데 한 명이랑 거의 뭐 진짜로 진하게 관계를 하고 갔는데 이 여자가 돈 얘기를 해서 더 이상은 뭐 진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도시락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분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저도 금전적인 부분이 걸려서 버리긴 아깝고 도시락 정도로 생각했는데 영자님 말씀 듣고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도시락 하라고 했거든요. 돈 얘기 나오면 그냥 땡이라고 했습니다. 돈 얘기 나오면 그냥 땡. 그래서 수긍을 하셨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돈 얘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다낭 갈 때마다 만나고 싶다. 그럴 수는 있죠. 왜냐면 같이 놀고 이렇게 좋은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전날에 둘째 날 꽁도 다낭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친구 밥 먹으러 간다고 한 번 가니까 좋다고 했는데 전날에 그렇게 살갑고 잘하고 전투적이었는데 막상 다음날 밥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손님 오는 거 싫다. 이거는 또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래서 접대용 멘트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댓글에 동자의 뎁자의 얘기가 많으시는데 50대시랍니다. 헬스를 20년 이상 꾸준하게 하셨고 제가 포사를 봤는데 엄청 몸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좋아할만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영장님 말씀 초이스하고 한국인 특유의 좀 챙겨주고 매너있게 돼있고 수영장에서 단어를 쓰지 않고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했던 거라 침대에서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결국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다? 약간의 자랑이시다. 그래도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존경의 따봉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돈을 추가 비용을 요구하진 않았고 현재는 금전지원 거부하고 연락이 뜸해진 상태인데 그 다음에서 끝만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행을 위해서 관계 유지를 하는 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쁜 트레이너 언니 한 명 더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본인이 또 연락을 하고 계세요. 베트남도 그런 거거든요 원래. 트레이너 친구한테 내가 네 동생하고 잘 되면 연락하는 거 불편한 거 아니니까 그것도 둘의 문제니까 자기는 상관없다.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한국 여행 온다고 해서 일단 하루 가이드를 또 한답니다. 야, 가이드를 또 그렇죠. 어떤 가이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괜히 자랑이라고 느낀 게 아닙니다. 그래도 관리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형님 응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건데 와 이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형님들. 새로운 제보예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풀버님. 로맨스 썰 제보하려고 카톡 보내봅니다. 써놓은 거 보내보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오늘도. 제가 뭐 진짜 이거 만들면서 그러려 합니다. 프라나 부티크 호텔 숙소 예약해서 여기 혹시 남녀 혼숙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체크해보고 답장 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이라서 답장이 좀 느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몇 성급이에요 호텔이? 저 몇 성급인지 알면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다낭의 4성 이하는 다 혼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자 안녕하세요. 그 틈틈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풀버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보를 주고 제 이야기도 콘텐츠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보내봅니다. 형님들 제보 많이 해주세요. 이 친구 때문에 풀버님 방송에 몇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읽으시다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95년생 남자입니다. 뒤로 가버리려다가 참았습니다. 95년생이래요. 외적으로는 평범하시고 가끔 다낭에 혼자 놀러 가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5월에 다낭 갔을 때입니다. 혼자 놀러 가다 보면 아무래도 적적함이 크다 보니까 주로 에코를 이용하는데 이 친구도 처음엔 에코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에코에서 만났어요. 첫날 이 친구 초에서 나오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술 먹고 숙소 같이 하고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6시에 집에도 안 가고 제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그 뒤로도 돌아서 둘이서 계속 얘기도 하고 스킨십하고 그렇게 오후 3, 4시쯤까지 좀 마음에 걸리네요. 그때가 제가 한국에 귀국하기 전날이라 막날 아쉽기도 하고 이 친구가 같이 때 여러 번 들어와서 나랑 하루 더 있을 생각이 물어봤고 그 친구 데려간 가라오케 연락해서 오늘 하루 더 있겠다고 말하고 이틀을 같이 보냈다. 좋습니다. 가라오케 직접 연락한 게 좋습니다. 여자애한테 조인하면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도 오후 4시까지 야 근데 이거 진짜로 그러면 결국에는 저녁에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날 4시까지 도대체 몇 시간을 한 46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우리 형님들? 저는 좀 불편한데 중간에 좀 집에도 가라 그러고 잠도 좀 편하게 혼자 자고 싶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진하게 46시간 보냈습니다. 그 후 뭐 당연하게도 그 친구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예상했습니다. 바를 가든 가라를 가든 아가씨 연락 오는 건 거의 무조건이니까요. 무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5년생이시라서 그런 것 같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 친구도 영업에 일주일 연락 왔겠거니 하고 어차피 이제 한과도 며칠 연락 오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답장을 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또 연락이 안 끊기고 계속 오더라.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한국에 와서도 한 달이 넘는 기간 또 연락이 안 끊기는데 그 연락을 한 20명한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여자애는. 형님들은 저 여자애랑만 연락을 하는데 또는 한 2-3명 하시는데 저 여자애들은 한 20명이랑 저 연락을 해요. 계속. 사실 이쯤 되는 이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제가 뒤에 내용 안 읽어봤어요. 그냥 지금 일부러 내용을 안 읽고 첫 페이지만 아까 봤었고 대충 예상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가볼까? 그리고 나 7월에 다낭 간다. 혹시 네가 괜찮으면 지난달이네요. 이번 여행도 나랑 같이 있을 생각이라 물어보니까 좋다고 하더라. 솔직히 이때 제 생각 처음에 이 친구를 가락동에서 데려왔어요. 이 친구가 개인 쇼를 보면 비용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여튼 저는 같이 있자는 얘기를 하면 바로 비용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좋다고만 얘기가 돈 얘기를 안 하더라. 뭐 때가 되면 얘기 꺼내겠지 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른 가능 내일까지도 돈 얘기를 안 했다. 이때까지 좀 반신반의를 했다. 제가 방송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돈을 안 깎습니다. 쉽게 생각해볼게요. 형님들이랑 저런 연락을 한 20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20명 중에 18명은 정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쟤네가 돈을 깎습니까? 쟤네 몸은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바라시면 안 돼요. 공정거래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공정거래는 진짜 말 그대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 지네들이 여행에서 이틀 봤다고 해서 여기 현지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남자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돈을 깎아가면서 만난다?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 감성은 어느 지역이든 다 안 돼요. 그 후 다낭으로 가서 그 3일을 함께 보냈고 헤어진 막날까지 돈 얘기를 안 하더라. 알아줄 줄 알았겠지? 이쯤 되면 제가 미안해서 이혼물 데려가서 이 친구가 평소 자주 얘기하던 자기 조카와 남동생이 선물을 사줬습니다. 얘한테 뭐 갖고 싶은 거 없냐니까 자기는 필요한 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에 꼭 한국에 다시 만나러 오라는 친구의 말에 다시 만나러 하는데 저는 한국 귀국했고 근데 갑자기 여기 비극의 시작이다. 이 친구가 답장이 엄청나게 느리다는 겁니다. 2-3시간은 기본에 5-6시간씩 답장이 없을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영어 카톡이니 그래 했는데 근데 7월 다녀가서 아예 얘가 영업도 안 해서 왜 이러는 거지 의문 생기다가 어느 한날 24시간이 넘게 연락 없다가 아무 일 없는 듯이 답장이 오더군요. 그때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베트남 한국의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24시간씩 대답이 없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다니 늦어서 미안하다든지. 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관계예요. 뭐냐면 여자애가 호감은 있었던 게 맞을 수 있어요. 여행 온 사람들한테 대해서. 근데 3일을 함께 보냈는데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럼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좀 쉽게 말해서 기분이 많이 나쁜 겁니다. 잘못 서로 관계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자애는 당연히 영업이고 뭐가 떠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친구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돈을 주고받고 하고 만났기 때문에 다음도 걔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애가 저는 조금 착하고 배려심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첫날에 처음 만났을 때도 4시까지 있었고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도 연장을 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중간에 돈 달라 얘기도 안 했고 선물 같은 거 사러 갔을 때 자기는 필요한 거 없다고 하길래 이미 여기서 삔또가 좀 상했을 수도 있고
근데 3일을 데리고 있었는데 돈을 안 줬다. 돈을 얼마 줬는지가 안 적혀 있어서 안 주셨거나 공정거래를 깎아서 주셨겠죠. 그러면 얘가 답장이 24시간 안 오는 거는 착한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일 없다는데 답장하는 게 솔직히 24시간 답장 없던 것보다 뻔뻔함이 싫었다. 저를 무시하는 것도 같은 기분도 인간적으로 이 정도 연락해서 이유를 말해주는 하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 한 소리 했다. 근데 웬걸 제가 뭐라고 하니까 바로 3일을 그러니까 차단을 했다. 돈도 안 받고 3일이나 붙어있었는데 제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짜증 조금 냈던 차단이라니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한순간에 이 친구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궁금하긴 한 겁니다. 이 친구가 내가 좋아서 나를 만났다 왜 이렇게 허무할 끝을 내버리는 건지 안 좋았다면 왜 돈도 안 받고 나를 만난 건지 의문만이 남네요. 아니면 이 친구가 성욕이 많아서 저를 생체 딜도로 쓴 건지 저만 만족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중간에 침대가 젖어서 어쩌고 솔직히 너무 아깝다. 저는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어서 솔직히 너무 아깝다. 여행기 입장에서는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현지에서 데이트하고 방까지 보내는 친구는 쉬운 일 아니다 보니 요즘 속이 쓰리긴 합니다. 짜증내지 말걸 하고요. 여튼 이 친구와 얘기는 여기까지 끝이죠. 여전히 이 친구의 마음은 의문으로 남아있네요.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섹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섹파가 되려면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객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애들의 기본값은 여행객은 돈을 지불하고 공정거래입니다. 근데 3일 동안 이게 꽁떡은 진짜로 항상 할이 있어요. 여자애가 저 타이밍에 차단한 거면 진짜 많이 참은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여자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아예 잘못 생각하신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자애가 이분이랑 만나서 돈을 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분이랑 만나서 일을 하러 못 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착한 애예요. 쟤는 이 여자애가 마음이고 어쩌고 이거를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얘는 저분한테 돈을 못 받은 것도 못 받은 거지만 그날만큼 출근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 손해가 훨씬 더 손해고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기가 출근까지 안 해가면서 일정 다 맞춰가지고 3일 동안 만났는데 돈을 안 줬다? 솔직히 말해서 돈을 안 줄 수는 있으나 그럼 돈 안 줬으면 사귀자고 하던가 내가 베트남에 한 달에 한 번 오겠다고 하고 확신을 심어주던가 아니면 공정거래가의 일부라도 주던가 저거는 흔히 말해서 여자의 입장에서는 좀 착한 걸 떠나서 좀 어리숙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뭐 관계가 잘 맞고 어쩌고 그거는 호감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면 여자애가 아직 좀 손님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건 단순히 호감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95년생이라고 하지만은 이 나이 또래를 여기서 손님으로 얼마나 만나겠어요. 그러면 지가 만나왔던 손님들은 따로 만나도 항상 돈을 줘왔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여기는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가게를 통해서든.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만났을 때 4시까지 있었고 4시까지 있었고 두 번 이렇게 46시간 있는 동안은 돈을 지불을 했잖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도면 여자애가 진짜로 좀 현타가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의 마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쟤는 이분한테 호감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공정거래 한 70-80%만 줬어도 연락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안 줬으면 너 나 좋다고 하더니 왜 내가 짜증 한 번 냈다고 하다니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거의 사기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 하지 마시고 내가 또는 여자애가 나한테 잘못 대처를 했고 나도 잘못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번에도 만약에 하시려고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저게 돈을 안 주고 하려면 제가 베트남에서 5년 살았잖아요. 돈을 안 주고 관계를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자애가 진짜 나를 좋아해가지고 사귀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의사소통의 문제인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든 아니든 꽁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박제를 당해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남친구니까 너네 이 친구 가라오케 오면 다 연락해 하면서 사진 다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꼬명 말처럼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 여자에 대해서 아쉬운 건 저도 알겠는데 원래 꽁떡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 꽁떡이 없어졌다고 해서 아쉬운 건 이해하겠으나 이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이 때문에 그냥 풀고 그 다음 꽁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